LA 코리아타운, 부대찌개 전쟁의 중심,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있는 도시입니다. 윌셔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한글 간판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성도 포성도 없지만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전장의 함성을 대신합니다. 바로 부대찌개 전쟁입니다. 이 음식의 영어 이름은 코리안 아미 스투입니다. 부대찌개라니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6.25 한국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미군 부대의 철조망을 넘어온 스팸과 소시지, 베이크드 빈스를 김치, 고추장과 함께 끓여 만든 이 음식. 전쟁의 아픔에서 태어난 이 찌개가 지금 태평양을 건너 미국 최대 한인타운 LA 코리아타운에서 미국인들의 소울푸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부대찌개를 한국의 생존찌개가 세계적 레시피로 진화했다. 고 극찬했고 미국인들은 이 낯선 찌개를 먹고 인생 최고의 컴포트 푸드라고 열광합니다. 전쟁이 만든 음식이 어떻게 평화의 시대에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LA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지는 부대찌개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70년 전 폐허의 한반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1. 폐허에서 태어난 맛, 부대찌개의 기원 배경 역사.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 먹을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부대였습니다. 전쟁 이후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 송탄, 서울 용산, 전라북도 군산 등지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인들을 위해 본국에서 햄, 소시지, 베이컨, 베이크드 빈스 같은 식품을 대량으로 보급했습니다. 미군이 먹다 남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이 식품들이 부대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하던 한국인들, 부대 주변에서 살던 민간인들이 이 부대 고기를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스팸이나 소시지는 완전히 낯선 식재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치와 고추장을 넣고 끓이는 것. 냉장고도 없던 시절, 유통기한이 의심스러운 햄과 소시지를 날 것으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푹푹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한국인의 영혼의 양념인 김치와 고추장을 더한 겁니다. 처음에는 꿀꿀이죽이라는 안타까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미군이 먹다 남긴 잔반을 모아서 끓인 죽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 음식은 점점 진화했습니다. 1960년대 의정부 제1시장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허기숙 할머니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을 활용해 본격적인 상품화를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철판 위에 재료를 볶아내는 부대볶음 형태였습니다. 술안주로 인기가 좋았죠. 그런데 볶다 보면 바닥에 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김치와 고추장을 풀면서 찌개의 형태로 발전한 겁니다. 1968년 허기숙 할머니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정식 등록을 했고 이것이 의정부식 부대찌개의 시작이 됩니다. 오뎅식당이 유명해지면서 인근의 부대찌개 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섰고 이것이 오늘날의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가 된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 가난의 기억,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창의력. 이 세 가지가 만나 부대찌개라는 기적 같은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음식이었습니다. 미군의 잔반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대찌개는 부끄러움을 넘어 한국인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음식으로 거듭났습니다. BBC가 기쁨과 안정을 주는 컴포트 푸드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대찌개인데 지역마다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정부, 송탄, 파주, 존슨탕. 이 네 가지 유파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 부대찌개 4대 유파 핵심 스토리. 같은 부대찌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한국의 부대찌개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맛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라멘이 도쿄풍, 삿포로풍, 하카타풍으로 나뉘듯 한국의 부대찌개도 의정부식, 송탄식, 파주식, 그리고 존슨탕이라는 네 가지 유파가 존재합니다. 먼저 의정부식입니다. 부대찌개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의정부. 이곳의 부대찌개는 깔끔함이 핵심입니다. 김치를 베이스로 끓이기 때문에 국물이 점성 없이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화려한 토핑보다는 김치와 소시지, 햄의 기본 조합으로 승부합니다. 맑으면서도 깊은 맛. 의정부 사람들은 이것이 부대찌개의 정석이라고 자부합니다. 원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오뎅식당은 지금도 허기숙 할머니의 아들과 손자가 3대째 이어가고 있고 매년 열리는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송탄, 즉 평택의 부대찌개는 의정부와 정반대입니다. 송탄식의 핵심은 걸쭉함과 진한 맛입니다. 소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쓰고 여기에 치즈와 토마토 소스, 베이크드 빈스를 듬뿍 넣습니다. 그래서 국물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빛을 띱니다. 의정부식이 한국 전통의 얼큰함을 강조한다면 송탄식은 한국과 미국의 맛을 더 과감하게 섞은 풀퓨전입니다. 1969년부터 영업해온 최내집 송탄 부대찌개는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송탄식의 대표주자입니다. 송탄 마니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건더기를 다 건져 먹고 국물만 남았을 때 라면 사리를 넣어야 진짜 송탄식 부대찌개를 즐기는 법이다. 파주식은 이 둘과 또 다릅니다. 극단적인 담백함을 추구합니다. 사골 육수 대신 맹물이나 채소를 우린 막국물을 씁니다. 여기에 쑥갓을 넣는 것이 파주만의 특징이죠. 화려함을 걷어내고 재료 본연의 맛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 용산 이태원의 존슨탕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1966년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군 기지 앞 식당에서 이 찌개를 맛보고 호평해서 붙었다는 설 또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이 존슨이라 미국인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붙었다는 설. 어느 것이 진실이든 존슨탕은 이태원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3. LA 코리아타운 세계 최대 한인타운의 비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5km, 윌셔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펼쳐진 약 7.5제곱킬로미터의 이 지역은 미국 내,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입니다. 한국어 간판이 영어 간판보다 더 많고 한국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이 거리. 1960년대부터 한인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문화와 맛을 이 이국 땅에 이식해왔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의 규모를 실감하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만 약 12만 명, 한인 소유 업체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한식당만 해도 수백 곳이 밀집해 있어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6개월에 걸쳐 별도의 맛집 지도를 제작했을 정도입니다. 이 지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예약부를 통해서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은 단순한 이민자 거주지가 아니라 한식의 글로벌 전초기지인 셈입니다. 이곳에서 부대찌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을 만든 1세대 한인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19만 6,0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전쟁의 기억을 가진 세대, 의정부와 송탄에서 부대찌개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부대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향의 기억이자 어머니의 손맛이며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의 향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LA 코리아타운에는 초창기부터 부대찌개를 파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LA에서 부대찌개의 핵심 재료인 스팸을 구하는 것이 한국보다 더 쉽다는 점입니다. 스팸은 원래 미국 호멀사가 1937년에 만든 미국 제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전투 식량으로 대량 보급되면서 전 세계로 퍼졌고 한국에는 한국전쟁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즉,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스팸으로 만든 음식이 부대찌개인데 그 부대찌개가 다시 스팸의 고향인 미국으로 역수출된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순환이 바로 LA 코리아타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LA는 멕시코계,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의 도시입니다. 코리아타운 역시 한인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라틴계,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들이 함께 살고 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한식당의 단골입니다. 부대찌개라는 음식 자체가 서양의 재료 스팸, 소시지, 치즈와 동양의 양념김치, 고추장의 퓨전이기 때문에 다문화 도시 LA에서 받아들여지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서양인에게는 익숙한 재료가 낯선 방식으로 조리된 흥미로운 경험이고 아시아인에게는 매운 국물의 깊은 맛이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LA 코리아타운의 부대찌개는 한국의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4. 부대찌개 전쟁터 LA 코리아타운 맛집 탐방 핵심 스토리 LA 코리아타운의 윌셔 블루버드, 올림픽 블루버드, 8번가를 걸으면 한식당 간판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순두부, 갈비, 칼국수, 돼지국밥.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메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부대찌개를 전면에 내세운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LA의 부대찌개 식당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전통 한식당 안에서 부대찌개를 메뉴의 하나로 제공하는 곳. 코리아타운의 대다수 한식당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갈비탕, 김치찌개와 함께 부대찌개가 메뉴판에 올라 있고 대개 의정부식에 가까운 깔끔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1인분 기준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 한국의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서 8,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2배 이상의 가격이지만 LA의 물가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둘째, 부대찌개를 시그니처 메뉴로 내세우는 전문점입니다. 이들은 의정부식, 송탄식을 넘어 LA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김치 대신 LA 현지에서 담근 김치를 쓰고 미국산 프리미엄 소시지와 스팸을 활용합니다. 라면 사리 대신 우동면이나 쌀떡을 넣는 곳도 있고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치즈 아미 스튜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한식당은 아예 부대찌개를 개인 냄비 형태로 제공해 한국에서처럼 큰 냄비를 여럿이 나눠 먹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들의 위생관념에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셋째, 부대찌개를 투고 포장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LA 코리아타운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1인분 6.99달러부터 시작하는 파격적인 가격에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부대찌개 세트를 판매합니다. 스팸, 소시지, 김치, 양념장, 라면, 사리가 한 팩에 들어있어 집에서 물만 붓고 끓이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밀키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부대찌개는 밀키트로 만들기에 거의 완벽한 음식입니다. 재료를 미리 손질해 놓으면 누구나 쉽게 끓일 수 있고 냉동 보관이 용이하며 라면, 사리 하나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되니까요. LA의 부대찌개가 한국의 원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양입니다. 미국인들의 식사량에 맞춰 한국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양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2인분이면 충분한 양이 LA에서는 1인분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치즈, 베이컨, 핫도그 등이 추가 토핑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의 부대찌개가 전쟁의 가난에서 태어난 소박한 음식이라면 LA의 부대찌개는 풍요의 땅에서 화려하게 재탄생한 퓨전 요리인 셈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70년의 시간과 태평양 하나의 거리가 만들어낸 차이가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찌개를 처음 맛본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생 최고의 수프. 미국인들의 충격 반응, 해외 반응. 부대찌개를 처음 접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아함입니다. 아미스투? 군대찌개라고? 이름부터 당혹스럽죠. 뚜껑을 열면 빨갛고 보글보글 끓는 국물 위에 스팸, 소시지, 김치, 떡, 치즈, 라면이 뒤섞여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스팸을 수프에 넣는다고? 미국에서 스팸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와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스팸은 저급한 가공육입니다. 그 스팸이 수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한 입의 충격입니다.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집어 한 입 베어 물고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순간 표정이 확 변합니다. 오 마이 가드. 디스 이즈 어메이징. 매운 국물의 깊은 감칠맛, 스팸과 소시지가 국물에 녹아들면서 내는 짭조름한 풍미, 김치에 발효된 산미, 그리고 치즈가 녹아 걸쭉해진 국물의 크리미한 질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입안에서 폭발합니다. 미국에는 클램 차우더, 치킨 누들 수프, 칠리 같은 국물 요리가 있지만 부대찌개처럼 다양한 맛과 식감이 하나의 냄비에서 동시에 터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독입니다. 한번 맛본 미국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시 찾습니다. 유튜브에서 코리안 아미스투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리액션 영상이 쏟아지는데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컴포트 푸드. 직역하면 위안을 주는 음식. 미국인들에게 컴포트 푸드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맥앤치즈, 할머니의 치킨, 수프 같은 것이죠. 부대찌개가 미국인들에게 컴포트 푸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맛있는 외국 음식을 넘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음식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영국 BBC는 2020년 부대찌개를 집중 조명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매운 양념과 조리된 햄, 소시지가 섞이면서 부대찌개 특유의 맛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잔반을 넣어 만든 잡탕 요리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컴포트 푸드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인 레시피로 진화했다. 전쟁의 잔해에서 태어난 음식이 세계인의 위안을 주는 음식이 된 것.
이것이 부대찌개가 가진 역설적이고도 아름다운 힘입니다. 특히 LA에서는 겨울철이 아닌 여름에도 부대찌개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인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진 식당에서 뜨겁게 끓는 부대찌개를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즐깁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위가 미국인들에게는 색다르고 흥미진진한 식문화 체험인 것입니다. 부대찌개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LA에서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 스팸의 역설, 미국에서 부활하다. 부대찌개의 미국 인기와 함께 놀라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팸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스팸의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스팸은 1937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호멀사가 만든 런천 미트 통조림입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스파이스드 햄, 즉 양념햄의 줄임말이라는 것입니다. 스팸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미군의 전투 식량으로 대량 생산된 스팸은 유럽과 태평양 전역에 보급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식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후 배급 시대의 대표적인 식품이 되었고 하와이에서는 초밥 위에 스팸을 얹은 스팸 무습이라는 향토 음식이 탄생했으며 한국에서는 부대찌개와 김치찌개의 핵심 재료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본토에서의 스팸 위상입니다. 미국에서 스팸은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급 식재료와 유기농 식품이 대세인 미국 식문화에서 통조림 가공육인 스팸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한국 음식, 특히 부대찌개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LA의 H마트, 한남체인 같은 한인마트에서 스팸은 늘 잘 팔리는 품목이었지만 최근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의 고객들도 스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찌개를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요. 홀푸드나 트레이더 조 같은 미국 주류 마트에서도 스팸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팸은 추석과 설날 선물 세트의 대표 품목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명절에 스팸 선물 세트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인들은 경악합니다. 스팸이 선물이라고? 고급 선물이라고? 하지만 부대찌개를 통해 스팸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한 미국인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스팸은 조리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부대찌개는 미국의 밀키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코리안 아미 스투킷을 검색하면 여러 브랜드의 부대찌개 밀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놀부, 땅스 같은 프랜차이즈도 밀키트와 양념 세트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2016년부터 부대찌개 라면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도 부대찌개 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가져온 스팸으로 만든 음식이 70년이 지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천대받던 스팸까지 명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놀라운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부대찌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게 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7. 왜 부대찌개인가? 컴포트 푸드의 비밀 분석 감성. 부대찌개가 단순한 맛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공유의 식문화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식사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인 접시 문화입니다. 각자 자기 앞에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은 실례이고
하나의 그릇에서 여럿이 떠먹는 것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대찌개는 그 정반대입니다. 커다란 냄비 하나를 테이블 중앙에 놓고 모두가 둘러앉아 같은 국물에서 건더기를 건져 먹습니다. 같은 냄비에 자기 숟가락을 담그는 행위. 이것이 처음에는 미국인들에게 충격이지만 곧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하나의 냄비를 공유한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좁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끓이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맛보는 과정 자체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국물이 좋지 않아? 라면 사리 넣을까? 치즈 더 올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사회적 의식이 됩니다. LA의 한 식당에서 부대찌개를 시킨 미국인 친구 그룹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각자 건더기를 조심스럽게 건져 먹다가 30분 후에는 서로 이것 먹어봐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대찌개의 또 하나의 매력은 시간의 맛입니다. 부대찌개는 끓이는 시간에 따라 맛이 변합니다. 처음 끓기 시작할 때는 각 재료의 개별적인 맛이 살아있습니다. 스팸은 스팸의 맛, 소시지는 소시지의 맛, 김치는 김치의 맛.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재료의 맛이 국물에 녹아들고 서로 섞이면서 어떤 단일 재료로도 만들 수 없는 복합적인 맛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건더기를 거의 다 건져 먹고 국물만 남았을 때 라면 사리를 투입하는 순간 그 라면 사리가 부대찌개의 모든 맛을 흡수하며 익어가는 과정은 이 음식의 하이라이트이자 피날레입니다. 부대찌개는 요리사가 완성된 작품을 내놓는 음식이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서 먹는 사람들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음식입니다. 불 조절을 하고 재료를 추가하고 라면을 넣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셰프가 아니라 식탁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참여형 식사의 재미가 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식문화 경험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리기에도 완벽하죠. 보글보글 끓는 영상은 그 자체로 ASMR 콘텐츠가 됩니다. 전쟁이 만든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태어난 음식이 풍요의 시대에 마음의 위안을 주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대찌개의 진짜 힘이고 LA 코리아타운에서 이 음식이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부대찌개는 이제 LA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8. 부대찌개의 미래 LA에서 세계로 LA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부대찌개의 미국 정복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시카고, 시애틀, 애틀랜타, 달라스. 미국 주요 도시마다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고 그 메뉴판에 부대찌개가 올라 있습니다. 더 이상 한인 밀집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접근 가능한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대찌개의 해외 수출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놀부, 땅스, 킹콩, 박가 같은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들이 밀키트와 양념 세트 수출을 확대하고 있고 농심의 부대찌개 라면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국 정부도 K-푸드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부대찌개를 포함한 찌개류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이미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도 모색 중입니다. 부대찌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재료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스팸, 소시지, 김치, 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조리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것은 한식 세계화의 가장 큰 장벽인 재료 접근성과 조리 난이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비빔밥은 고추장을 구해야 하고 김치찌개는 잘 익은 김치가 필요하지만 부대찌개는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개인 취향에 따라 재료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빼도 되니 현지화가 가장 쉬운 한식이기도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미군 부대의 철조망을 넘어온 스팸과 소시지로 줄인 배를 채우던 그 시절, 그때 그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이 음식이 70년 후 태평양을 건너 미국 최대의 한인타운에서 미국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컴포터 푸드가 될 줄을요. 의정부의 오뎅 식당에서 허기숙 할머니가 처음 부대볶음에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을 때 이 한 그릇의 찌개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게 될 줄을요. 부대찌개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음식입니다. 전쟁과 가난, 외국 문화의 충돌과 수용,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창의력과 생존력. 이 모든 것이 한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 코리아타운이라는 용광로에서 새로운 맛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한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대찌개가 뉴욕 맨해튼을 점령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5달러짜리 프리미엄 부대찌개가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충격적인 사연, 한류에 빠진 세상 다음 편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